안녕하세요. 키노데이입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2022년 여름 한국 영화 빅4 중 마지막 주자인 헌트가 흥행과 비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일정 중 예상치 못한 테러 공격을 받고 가까스로 범인을 제압한 안기부 해외팀 팀장 박평호와 국내팀 팀장 김정도, 뒤이어 도쿄에서도 북한 고위 관리의 망명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조직 내에 북한의 간첩인 독림이 침투했음을 확신한 박평호는 스파이 색출 작전에 돌입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은 김정도 역시 뒤질세라 독림을 쫓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용의선상에 올려둔 채 조사에 박차를 가하던 해외팀과 국내팀은 먼저 찾지 못하면 첩자로 지목될 위기 속에서 치열하게 대립하죠. 그러던 중 박평호와 김정도는 서로 숨기고 있던 은밀한 비밀에 접근하고 대한민국 1화 암살 작전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사극이나 시대극을 보다 보면 유달리 영상화가 잘 되는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여말선초가 대표적이죠. 조선이라는 새 국가가 설립되던 혼란기를 배경으로 정도전, 이방원, 이성계, 정몽주와 같은 인물들의 피 튀기는 암투는 수없이 조명되고 또 재조명되었습니다. 사무라이 전성기가 열렸던 일본의 전국시대, 한나라가 무너지고 긴 혼란기의 시작을 알린 중국의 삼국시대, 이에 더해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도 수많은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죠. 흥미롭게도 이 시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와 법의 영향력보다 주먹과 칼, 총의 힘이 더 강하며 개인들의 역동성이 두드러지는 시기죠.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본래 지녔던 신념과 명분을 고수하거나 포기하는 이들의 대립, 과거의 질서를 따르는 이와 새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갈등, 이러한 분열과 싸움은 심지어 한 개인 안에서도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그저 시대에 순응하여 장기 말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설령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의 주체로서 시대에 맞설 것인지, 그 덕분에 이들의 이야기는 좀처럼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이는 감독 이정재의 첫 연출작인 첩보 액션 영화 헌트에서 화려한 액션보다도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두 주인공의 에너지가 눈에 먼저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1980년에서 83년에 관통하는 팩션 영화인 헌트는 이웅평 대위 미그 19기 기순 사건과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사건들을 선보입니다. 장영자 금융사기 사건도 잠시 스쳐 지나가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역시 한 축을 차지합니다. 이에 더해 작중 북측 간첩을 지칭하는 암호명 독림은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간첩 조작 사건인 동베를리 사건, 일명 동백림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보이죠. 이 사건들은 여말선초만큼이나 혼란했던 전두환 신군부 초반부의 시대적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안기부의 고무 및 간첩 조작은 전두환 정권 치하의 불안정성을 상기시키죠. 간첩을 집투시키고 전면전을 준비하는 북한은 군사 정권을 위협하면서도 그들에게 명분을 주는 양날의 검입니다. 대학 운동권들은 뚜렷한 목표나 수단에 대한 합의도 없는 뜨내기일 뿐이고, CIA로 대변되는 미국은 인권보다는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유지에만 관심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한데 모여 좀처럼 올바른 선택지를 알 수 없는 카오스와도 같은 무치색의 시대상을 그려내죠. 그래서 헌트는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영화는 특정 사건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관심이 없죠. 그저 사건에 휘말린 개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고 그들이 어떻게 시대의 풍파에 맞서고 있는가에 주목합니다. 덕분에 헌트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대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개인들의 발버둥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당장 1987, 택시 운전사, 화려한 휴가, 그리고 살짝 앞선 시간대의 남산의 부장들만 보더라도 생사와 옳고 그름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개인들을 그려낸 바 있죠. 헌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헌트는 첩보 액션 영화 중에서도 007 시리즈보다는 시대극과 스파이 장르물을 오가면서 개인의 고뇌와 선택에 주목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 가깝죠. 이 혼란의 중심에는 안기부 연 박평호와 김정도가 위치합니다. 안기부 해외팀 팀장인 박평호는 조직 내 침입한 스파이 독림으로 인해 도쿄에서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실체를 맹렬히 쫓습니다. 김정도는 안기부 국내팀 팀장으로 안기부 내에서의 스파이를 색출하는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죠. 박평호는 김정도를 독림으로 몰아가기 위해, 김정도는 박평호를 독림으로 몰아가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본 적 있는 2인자가 되기 위한 두 세력의 다툼이 이어집니다. 이때 헌트는 영화 내외의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갈등의 양상을 다채롭게 변주하죠. 우선 스타의 존재감을 활용해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이정재와 정우성이 23년 만에 한 작품에서 조우했다는 화제성을 오프닝부터 영화의 동력으로 삼아 두 주인공의 관계를 단숨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죠. 또한 첩보 영화의 정체성을 모범적으로 살려내어 구현해낸 구성과 연출도 인상적입니다. 첩보는 상대편의 정보나 형편을 몰래 알아내어 보고하는 일이죠. 그렇게 잘 만든 첩보 영화는
준 인물들에게 언제 정보를 공개할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 긴장감을 지속시킬 줄 압니다. 또 스토리텔링이 결국 관객들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고려하면 정보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첩보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죠. 그래서 안기부의 첩자인 독림의 정체를 두고 전반부와 후반부가 극명히 갈리는 헌트의 구성은 영리합니다. 서로 다른 의미의 사냥, 헌트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 대책 없이 부딪히는 전반부의 박평호와 김정두는 양 극단에 서서 다른 극단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된 권력의 장기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독림의 정체라는 정보가 공개된 이후 그들은 같은 목적을 쫓습니다. 서로가 감추고 있던 불꽃 작전과 베드로 사냥 계획의 일부에 대해 알게 된 두 주인공은 이제 동시에 1호라는 사냥감을 추적하죠. 그런데 박평호와 김정도가 한 팀이 되었는데도 영화의 갈등선은 오히려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북한의 전면전 계획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는 마지막 사냥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선택하죠. 두 인물 간의 외적 갈등에 자기 자신을 쫓는 내적 갈등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사건 사이에서 권력의 장기말이었던 이들이 시대를 거스르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움직이는 새로운 페이지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렇기에 영화가 박평호와 김정도의 비밀을 공개할 때 그들이 문자 그대로 또 상징적으로 손을 맞잡으며 사냥의 의미가 달라지는 장면의 임팩트는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까지 끝나지 않는 사냥의 중심에 위치한 두 인물의 타협할 수 없는 10년간의 충돌, 곧 영화의 메시지에는 자연히 힘이 실립니다. 남한과 더 나은 평화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던 북한 간첩 독림과 대통령을 암살하고 독재를 청산하여 광주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넋을 달래주고 민주주의 실현을 꿈꾸었던 군인. 이들은 정당하지 않은 국가의 폭력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고 대규모 유혈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 남북의 군사적 대립과 유신 정권의 붕괴, 쿠데타와 실패로 귀결된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피해자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헌트가 진정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저 한 명의 독재자가 아닙니다. 서슬퍼런 권력과 혼돈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개인의 무기력함이야말로 숨어있던 진짜 내부의 적이죠.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방콕 테러 사건은 이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풀어냅니다. 블록버스터에 걸맞은 액션으로 가득한 클라이맥스이자 동시에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한 곳으로 집약된 고통의 현장을 그려내죠. 표면적으로 보면 두 인물은 모두 자신의 신념을 실천에 옮기는 데 실패합니다. 한 명은 우려했던 대규모 살상사태를 막아세우는 데 성공했지만 온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실패하죠. 다른 한 명은 죄책감을 씻어낼 암살 미션의 성공을 목전에 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모래마냥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져 잿빛 가득한 테러 현장에서 기어코 다시 총을 쥐고 또 총을 쥔 이를 막아서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의 신념이 강렬하게 전해지죠. 권력에 충실했던 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동적인 개인들의 에너지가 스크린 위로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박평호와 조유정이 바통 터치하는 헌트의 에필로그는 희망을 암시하는 듯 보입니다. 혼란한 시대의 파도 앞에서 개인의 신념과 뜻이 꺾이는 듯 보이더라도 끝내 한 발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죠. 포기하지 않으며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줄 아는 개인들의 역동성을 아이러니하게도 시대를 극복하지 못한 개인들의 실패가 담아냅니다. 이처럼 1980년대라는 시대의 틀에 갇히지 않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는 영화의 끝은 강렬한 액션만큼이나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이러한 구성과 주제, 메시지는 헌트가 상당히 영리한 영화이기에 더욱 눈에 띕니다. 사실 헌트는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구조가 꽤 복잡할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한국 현대사를 일정 수준 알지 못하면 100%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또 쉬어가는 틈 없이 전력으로 내달리는 영화라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스릴러라 하더라도 긴장감과 압박감을 조절하는 리듬감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관객을 몰입시킬 수 있는데 끝없이 정보와 사건이 쏟아지기에 벅차게 느껴질 여지가 있죠. 이에 더해 폭발음과 총성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사를 알아듣기 힘든 고질적인 음향 문제도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온 힘을 쏟은 결과 위와 같은 단점은 눈에 크게 띄지 않습니다. 액션 시퀀스가 대표적이죠. 헌트의 액션은 기본적으로 양도 많고 현장감을 잘 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닥친 주인공이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상황에 끌려가는 장면이 대다수라서 긴장감도 상당히 높고요.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 아니라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암시와 복선을 액션에 담아낸 것도 인상적입니다. 액션씬을 보다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 의문점들이 한데 모이다 보면 영화의 반전과 전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에 더해 핵심적인 인물들의 감정이나 행동에 변화를 주는 분기점을 액션으로 표현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박평우와 김정도가 한데 뒤엉켜 싸우고 계단을 뒹굴며 떨어지는 모습으로 끝나는 사내 난투극입니다. 작중 유일한 1대1 맨몸 액션으로 둘 중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감정적으로 쫓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화의 모든 메시지가 집약된 방콕에서의 트러 장면도 개인의 에너지와 역동성을 수단 폭발 장면을 통해 분출시키죠. 그러다 보니 관객은 자연히 숨어있는 단점을 혹시 들춰내는 것보다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장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독 이정재의 데뷔작은 묵직하고 씁쓸한 첩보 액션의 참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더 많은 영화 리뷰는 아래 링크에 브런치, 키노라이츠, 오마이뉴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뷰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리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